그 세종임금이 세종 26년이었죠. 26년에 반포를 하셨더니 최만리 등등등등 여러 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이것을 그 이론적으로 쭉 정리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훈민정음 해례였었죠. 그 해례에 대고 그거에 대해서 정인지가 쓴 서문이 오늘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인지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조했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바로 주역의 이치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 해례본의 그 초기의 그 얘기나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 문장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다음번에 그 올해도 나오는 요 시간대 그 수업, 지금 우리가 그 수업 제목은 음양오행론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역 개사전을 볼 텐데 개사전에 나오는 거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문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응용해서 조금 바꿨을 뿐인데 전부 다 주역의 이치가 아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주역 하는데 주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바깥 세상에서 주역이다 그러면은 뭐로 얘기하나요? 네, 점입니다. 오늘날의 점이라는 건 별로 의미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점서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속에 이른바 황하문명과 농사문명의 기본 철학이 뭐라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라는 것도 실은 점은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왜 공부해요? 왜? 점치려고 하는 거예요. 점친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보려고. 미래는 뭐냐면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했는데도 야 도대체 너 눈앞에도 알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거 공부 하나만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문학이라 요즘 뭐 인문학 되게 좋아하는데 인문학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뭐 시 몇 번 외우고 누구 소설이 좋다 뭐 영화나 뭐 이러려고 인문학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대로 살다가는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거를 예측하고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한다. 대학에서 이제 분과된 정치학을 공부한다. 경제학을 공부한다. 왜 공부해요? 현재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해서 그냥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서 경제가 쫄딱 망하겠다.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읽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전부 다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얼마나 스스로를 잘 닦았고 그 다음에 위에 위정자가 얼마나 그 덕치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더 희망적이다 아니면 아니다 더 쓰러질 것이다. 길흉이라는 거죠. 길흉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그 어쨌든 사람들이 한 거에서 좌우가 될 텐데 흉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후회할 일 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라는 게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길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종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도 나라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려면 그 가장 근본 바탕이 누구냐면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뭘 알아야 되거든. 백성들이 너무 무식해도 이거 도대체가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그 일깨우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거조차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만리 등등의 학자들인데 근데 실은 최만리 방대 상소문을 읽어보면은 야 이게 한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훈민정음에 대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아까 어느 분이 점심 먹으면서 반대 상소문은 안 하나요 하는데 하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나갈 시간은 없고 다만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대 상소문 올렸던 최만리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모셨다. 열심히 그것도 이제 표현이 참 그런데 지성사대라 이렇게 표현해. 지극정성으로 큰 나라를 모셔왔는데 근데 이 말은 맞지는 않죠. 나라 사이에 지성이라라는 말 더군다나 여기 이 말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용 공부했고 대학 공부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인의 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모셔왔는데 우리가 지금 글자를 따로 만들어 쓰면은 저 큰 나라가 어떻게 보겠는가. 지레짐작 스스로 쫄아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세종임금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문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을 버리고 이른바 저 오랑캐들하고 같아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저런 파스트파 문자나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변방족들의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저 핵심을 버리고 그 우리가 천박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반대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굳이 이거 만들 필요가 있느냐. 설총의 이두가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그걸로 쓰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여기 최만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자, 일시적으로 언문을 쓰는 것은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디고 느리더라도 중국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익혀서 장구한 계책을 삼는 것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식견 있는 사람들의 그 견해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하는 얘기가 순 한글로만, 그죠? 이 순 한글 전용어로 쓰다 보니까 너무 우리 거를 모른다. 그래서 너무 이 천박해지더라. 그거 걱정한 게 이미 한글 만들어 쓰면서부터 지금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로부터 써온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총의 이두만 갖고도 충분한데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따로 촌스럽고 저속하고 이익이 없는 글자를 창제하고자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글자를 가지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그저 관리가 되어서 이른바 언문만 쓴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공부하는 이 공부를 왜 하겠느냐? 이른바 성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 되고, 성품을 우리가 늘 궁구히 하면서 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 공부하겠느냐.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적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죠. 한문 뜻글자를 전혀 모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그래서 언문을 가지고서도 그죠? 서리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로서 일에 능한다고 해도 성현의 문자를 모른다면 배우지 않음이 담장을 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한글 전용을 하면서 실은 제기하는 이 문제점을 한글을 이 훈민정을 발표할 때 최만리 등등은 이미 보기는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상소문을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생겨나는 폐단까지도 이게 읽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옥사를 편하게 하려고 하기는 했다마는 그죠. 굳이 이 글자 모르더라도 글자를 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 옥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처리되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이거하고 별개 문제다. 이 문제도 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새롭게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풍속을 다 바꾸는 일이나 이거 오히려 폐단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굳이 이러한 일을, 그죠? 이게 급박하게 지금 중요한 일도 아니고 한데 뭐 그렇게 임금께서 옥체를 이렇게 상해까지 하시면서 번거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대상소문을 쭉 올렸더니 임금이 보고 웃죠. 그냥 웃고, 에이, 이놈들아, 니들이 무슨 운서를, 그죠? 이 이른바 자운에 대해서, 이제 글자 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면서 그냥 대체로 웃어 넘겨요. 웃어 넘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타고 아까 이제 급한 일도 아닌데가 아니라, 자, 이 위정자가 정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만큼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죠. 우리가 중용에서 공부했듯이 뭐라고 하죠? 천자가 아니면 뭐였죠? 비천자면 뭐라 그랬나요? 비천자면 천자가 아니면 불의례. 예를 의논하지 못하고인가요? 그 다음에 불고문. 문자를 상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죠? 중용에 비천자면 불의례하고 불제도하고 불고문은 제도를 그죠? 제도를 그죠? 이른바 법도를 짓지 못하고 문자도 살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세종임금이 그 반대상소문 올라왔을 때 그 논지가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만약에
세종 임금이 아닌 민간에서 어떤 학자가 만약에 새롭게 글을 창제했다. 이게 통용됐을 것 같아요? 통용 안 되죠. 그 임금이 더더군다나 그 어두운 임금이다. 그럼 더더욱 통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야, 우리가 이른바해서 세종 임금이라, 그죠? 세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을 만난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런데 어쨌든 반대상송을 올렸던 그 최만리 등등의 그 표현처럼 우리가 너무 한글 전용어로만 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옛 것들을 너무 다 잊어버렸더라. 근데 이제 그러다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자 필요 없다 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글하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기본적으로 같죠. 둘 다 문자의 개념에서는 둘 다 똑같은 뭐예요? 상형 문자죠. 아닌가요? 한글 상형 문자죠. 왜 상형 문자죠, 한글이? 아닌데요. 소리 글자인데요. 소리 글자는 표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 나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문자 자체는 뭐예요? 글자 자체는 입속에 나오는 발성 구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 문자예요. 한자 당연히 음량에 의한 그죠? 이 선과 점에 의한 상형 문자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뿌리래. 그러니까 상형이라고 하는 뿌리는 똑같고 그 상형의 기본은 뭐냐면 음양과 오행에서 나온 것이 되고 다만 이 훈민정음이라는 상형은 뭘 표현했고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뜻글자인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리하고 글자의 뜻하고는 다르죠. 그죠? 소리 따로 글자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루 표현해 놓은 것이 또 전부 다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 정인지 서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천지 자연지성이면 즉 필유천지 자연지 문하니 소위 고인 인성제자하여 이통만물지 정하니 이제 삼재지 도하고 이후세 불능 영예라. 여기까지죠. 유천지 자연지성이면 천지에 그죠? 천지에 자연한 소리가 있다면 하늘과 땅 사이엔 자연한 소리가 있죠. 하늘에는 오르렁 꽝꽝 하는 소리가 있고 땅에서는 그 다음에 온갖 새소리 그저 짐승소리 뭐 물소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자연한 소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냐면 천지자연 사이에는 또 뭐가 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 그림이 아니라 무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문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물건이 있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각각 물건이라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각각 물건마다의 무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무늬가 있죠. 머리는 둥글고 그죠 이렇게 있고 사람의 무늬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나요? 자, 사람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눈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무늬잖아. 이게 사람의 무늬예요. 짐승이 코끼리다 그러면 우리 코끼리 코 이렇게 있고, 코 있고, 몸뚱아리 이렇게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 이거 코끼리다. 꼬리 뭐 있으나만 한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각각의 다 무늬죠. 각각마다 그래서 이게 자연한 소리, 다 이 물건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 무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무늬가 있으니 소위 고인인성제자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석은 써라는 거를 거의 해석은 잘 안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요 공부하면서는 써자를 그냥 써자로 그래서 제가 다 그대로 그 해석할 겁니다. 해석하고 번역한 것도 그렇게 해놓을 텐데 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글을 내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로써 그 자연의 무늬죠. 그 무늬로서 그죠? 그 무늬에 그 자연의 무늬로서 그죠? 고인들이 그 무늬라는 건 각각 물건마다 그죠? 각각 물건마다 특색 있는 그 무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마다 또 나오는 소리도 다 다른 거죠. 다르고 또 사람의 발성 구조라 하더라도 또 나오는 소리가 각각 또 다르고 크면은 큰 대로 또 작게 속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인이 소리로 인하여서 글자를 만들었으며 이때 고인은 누구겠어요? 뜻글자를 만드는 저 복희씨, 그죠? 복희씨가 괴를 만들고, 그죠? 괴를 만들고
이후에 우리가 황제 때 창일이 바로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서 뭐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글자를 창제했던 그 옛사람들이 소리죠. 글자를 만들었던 옛사람들이 그 소리로 인하여 왜? 보니까는 각각마다 다 특색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하여서 글자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써, 통, 만물지정하니 이때 써이자의 써자는 이로써 만드는 글자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로 제자했던 그 글자로서 통 만물지정하니 그래서 만물의 정을 통하였으니 그래서 각각이 나타낸 뜻들이 뭔지를 그 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써제 삼제 지도 그래 이로써 써 여기에 삼제의 도를 실어서 어디에다가 그 글자에다가 그제 글자에다가 천지인 삼재가 되는 것 삼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글자 속에는 다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실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은 뭐가 있고 음량이 있고 땅은 강류가 있고 사람은 인이가 있고 자 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났을 때 오행의 이치가 생겨나고 각각은 자 삼재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삼액계를 표현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음 주 이거 그대로 올라갈 거죠. 삼재이치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소성계라고 표현할 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태극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소성계가 되고 소성계는 기본적으로 8개라 그랬죠. 8개가 각각 곱하기 하나씩 만나면은 64개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64개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대성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성계로 표현할 때는 그냥 천지인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대성계로 표현할 때는 여기 하늘, 사람, 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재지 도가 넓혀지면 육획이 되고 그럼 삼재의 도 속에는 바로 하늘은 뭐가 있고 양과 여기가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이거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자 인이 되고 의가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양이니까 강이 되고 유가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강류의 도가 있고 사람에게는 인의의 도가 있고 대표적으로 전부 다가 일이관지 측면에서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자 음양의 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재의 도가 있는 거죠. 이게 삼재의 도가 바로 이 글자 속에 다 실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 실려 있어서 이 후세 불능영례라 그래서 후세 훗날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바꿀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 한글 말고 이미 이거는 뭐냐면 소리 뜻글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후세 세상에서 바꾼 놈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거는 나중에 글자를 간편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기는 조금 했습니다. 글자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1차적으로 바뀐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진시황 때 한번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 과두문자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진시황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거의 천여 년 동안의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이제 그 왕천하의 이런 세상이 돼서 도량형이나 문자 통일을 쭉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쓰던 그 대전체 글자로 보면 굉장히 그림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글자로 우리가 대전체라 그러는데요. 대전체를 써가지고선 일일이 무슨 일을 보고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간략히 해서 쓴 것이 바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바로 소전체입니다. 소전체에서 한번 손댔었죠. 그러다가 소전체도 그림 문자로서 일상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많은 것들이 분석이 가 되면서 그 글자들이 좀 없어지고 이 문장들이 이래저래 없어지니까 다시 나중에 한나라가 서면서 한나라 때 다시 유학경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좀 이것을 글자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새롭게 디자인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새로운 글자체로 만드는 것이 이름하여서 해서체입니다. 정자체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쓰는 금문이라 이 글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그 한나라 시대 때 다시 재정비된 글자 그래서 한자 한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디자인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자, 이때는 디자인 정도만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삼지지 도의 이치는 그대로 실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문을 공부하면서 파자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파자를 하다 보면, 야, 이 글자, 이건 뜻글자니까, 뜻글자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이걸 쓰고, 그래서 글자는 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글자만 보면은, 아, 이거 무슨 뜻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것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 6만 자 되는 글자를 무슨 수로 다 알아요. 그죠? 다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사전도 없다. 문장을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강 앞뒤 관계를 따져가지고, 아, 이 글자의 뜻은 뭐다. 그리고 또, 글자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변해서 쓰는 거죠. 뜻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그럼 내 앞이다. 아프면은,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뒷면까지 생각하잖아요. 그죠? 등이라고, 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등만 보인다고 해서 나도 짐승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목구비를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듯이 정반대되는 뜻이 한자 속에는 고스란히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란자를 쓰면은 때로는 어지러울 란자가 뭐라고 쓴다? 다스릴 란자 이렇게 같이 쓰듯이 그래서 이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이치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후세에 어떤 자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이죠. 그죠? 이 자들은 뭐냐? 아, 이 번거롭다. 그래서 이거 이른바 이 근문체를 뭐냐? 번체라 바꿨잖아요. 번체라 바꿔놓고 자기들이 좀 간략하게 했다. 당시 학자들한테 이 권력이, 정치 권력이 너네들 할래 안 할래 하면 으르고 협박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비분간계하는 그 선비가 아니면은 따라가죠. 아니다 싶으면 내 목숨 내놓고도 안 하겠다 물러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운 권력이 이거 너 안 해? 하면 어떻게 돼? 그 돈과 권력이 들어오는 건데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가 본인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이름하여서 뭐예요? 간체라고 하는 거죠. 간결하다. 간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삼지지도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뜻글자의 형태인데 저거는 뜻글자도 아니고 소리글자도 아닌 아무런 글자도 아니게 돼버린 게 지금 오늘날 겁니다. 그래서 정인지가 이거는 오늘 틀렸네요. 그죠? 후세에 능히 바꾼 자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죠? 도를 다 잊어버리고 반대 상수문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그 참 말씀 답변을 얼른 잘하신 분 하는데 최말리의 반대 상수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국 문자를 갖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 비슷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저 본토에 이것처럼 다 화했다라고 한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문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문지화. 네, 무슨 소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문으로 다 변화했다 이 소리죠.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어디예요? 더니 얼른 대답 잘하시던데. 우리 저 앞에 계신 저분 제가 이름이 재밌어서 항상 놀리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천자문 다 지났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분 저 선생님이 그 성함이 요렇게 돼요. 기가 막힌 이름이죠. 자, 보라고 하는 말은 지천택계에서 가끔 얘기해서 보상천지지의하고 재성천지지도하고 보상천지지의라 그죠?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주역의 지천택계에서 나오는 그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인은 천지의 도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쓰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은 뭐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위에 있는 임금을 돕는다. 뭘로써 돕는다? 충성된 마음으로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잘 됐을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돕는다라는 뜻인데 그 오른쪽이 어디냐면은 저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깍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미제화, 미국화. 그죠? 미국화 또는 서구화. 오늘날은 이게 맞죠? 자, 오늘날 지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거 보다가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 어땠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천하의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지도를 내려보는데 우리나라가 보이지를 않는 거 도대체 한국이 어딨냐 이 소리야.
이게 사람이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 같으면 이제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항상 세상의 중심은 누구니까? 나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 세상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도를 그리더라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아무리 조그맣다도 가장 가운데도 두고 그리잖아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봤더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눈 씻고 볼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 찾았더니 자 구석에, 그죠? 자 구석에 만큼 있는 게 한국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야, 되게 한국은 아니겠다. 저 조그마한 나라에 뭘 갖고 살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뭐 어디 뭐도 거쳤어요. 조선도 패망했죠. 일본한테,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빨리 미국 문화를 배워가지고 이걸 가서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펴야 되겠다. 한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 우문지화를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게 나니까 내가 그대로 보는 거에 나의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저 나라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만리가 반대 상소문 할 때 미국처럼 되자, 서구화되자 이건가요? 중국화죠. 그럼 중국화다라고 할 때 이 글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지금 뭘 기준으로 했냐. 자, 제가 불현듯, 그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기준점이 있다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항상 보셔야, 이렇게 해서 미국하다 딱 보는 순간은 뭐다? 북향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위쪽으로 가 있는 요 지도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 원래 우리 지도 방식은 뭐가 올라간다? 남향이잖아요. 그죠? 남향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그죠? 이 중국화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요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기준점을 잘 살피는 거. 근데 참 묘하게도 우문지와 아까 최만리들이 얘기한 게 참 잘 맞았어요. 이전에는 중국화로 되고 이쪽에는 이렇게 됐더라라는 건데 이제 세종임금은 요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들이 있는데 후세 그래서 연이나 그죠? 후세 그래서 능히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연이나 사방 풍토 구별하고 그렇죠? 동서남북 사방의 그 바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땅 풍토라고 하는 것이 구역별로 다르고, 그죠? 구역별로 우리 이미 누차 공부 많이 했었죠? 자, 구역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정전법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했으면 요것만 잘 익히시면 돼요. 요거 구별 못하니까 항상 요거죠. 가운데가 뭐다? 중앙? 토가 되는 거죠.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의 풍기, 서쪽의 풍기 다르죠. 저 남쪽 지방은 따뜻하네요. 중용에서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던가요? 다 공부하셔놓고 봐. 그래서 오늘 물어볼까봐 많이 안 나오셨는가 봐요. 자, 자로가 물어봤죠. 강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로 문강한데. 맞죠? 중용 맞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공자님이. 남방지 강녀와 북방지 강녀와 어기 강녀와 그죠? 남방의 강이냐 북방의 강이냐 아니면 너의 강이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죠. 왜?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풍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남방의 사람들은 따뜻한 거니까 이건 바로 온화한 것을 강으로 삼고 북방의 사람들은 억세죠. 그래서 이거 호전적이고 이걸 강으로 삼는 거죠. 이게 다르더라라는 중이라 너의 강이냐라는 너는 나라의 한 가운데 있어서 그죠? 여기 중하의 도를 이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누구냐 정인지 성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방의 풍토가 구별돼 있고 동서남북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한반도 아무리 한반도 땅이 작지만은 동서남북 다르잖아요. 저 북방에는 지금 분단 돼서 잘 모르지만 북쪽 사람들은 좀 뭐라 그래요? 억세고 강하죠.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 얼마나 억세요. 그다음에 근데 평양 말은 참 부드럽죠. 평양말 부드럽다는 게 제가 들어서 맨날 저기서 언론에서 내주잖아요. 특히 또 누구 말이 표준어냐면 저 김정은. 이전에 그 북한의 지도자들 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신년 연설할 때 쫙 들어보니까 진짜 말 저기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그 매력이 있는 말인데 이렇게도 이것도 저긴가요? 종북주의자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말씨가 그래 굉장히 부드럽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갈수록 말이 조금죠. 저 경상도 쪽은 조금 억세고, 같은 남쪽인데 전라도 지역 다르고, 그건 또 뭐냐면은 산에 따라서 다르죠.
산에 따라 다르고 또 강원도 쪽 말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음식도 달라지죠. 풍토가 달라지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설날 때 만두 먹는 족속들은 만두 먹는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죠. 남쪽은 만두 안 먹죠. 왜요? 왜요? 하면 대답해야죠. 이제 공부했으면 왜요라는 거, 왜요 하면 왜놈이 까는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외우려고, 그죠? 따뜻하니까. 예, 속이 금방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권에서도 만두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결혼해봤더니 저 집은 충청북도인데도 불구하고 만두를 해서 열심히, 저희 집에서는 만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무리 벌써 1월 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언제? 이제 맹춘이잖아요. 초봄이에요. 나로 하루 이틀만 두면 낮에 따뜻해가지고 지금 좀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고가 있는 것도 쉬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거를 저장해두고 추운데 어디 그 뭐 이것저것 만들 수가 있네. 그러게 얘네들은 만두를 먹고 만두를 만들어서 조금 며칠은 보장되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음식도 이렇게 구별이 되죠. 음식 구별되다 보면 또 이 풍토에 따라 사람 성격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풍토가 구별되다 보면 뭐냐? 성기, 역수의 이연하니라. 그죠? 목소리의 기운, 소리의 기운이라는 것 또한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해가 되겠죠. 지금 저는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저는 열심히 말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일까?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일까? 어느 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듣다가 저 사람이 부산 말씨인지 마산 쪽인지 아니면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거 좀 구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다 싶은 것이 지금은 다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교통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다 섞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저게 대구 말씨는 같은데 좀 부드럽더라. 그래서 어딘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 다른 말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말씨만 듣고 이게 어디 말이다. 아유 철저하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왜? 그 사람 말이 내가 뭐 부산에서 살고 대구에서 살고 저 전주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만약에 저 부산 사람에다가 전주 사람이거나 아니면 충청도 사람에다가 되면은 말 자체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말소리 속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게 교통이 많이 단절되니까 고스란히 남죠. 그래서 말소리의 소리의 기운이라는 것 또한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풍토에 따라서. 그래서 외국지어 대개가 외국말 다시 말해서 나라 밖의 말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 성이 무기자하며 그죠? 그런데 그 소리는 있는데 그 글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외국말이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 북쪽 지역들 그죠? 북쪽 지역들 흉노족이나 뭐 이런 쪽 이렇게 여러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이 한자에서 빌려다 쓰는 글자들이 있는데 대체로 여기서 보면은 저 북쪽의 그 변방족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는 있는데 그 글씨가 없으며 그래서 글씨가 없어서 무기자하여 그다음에 중국 문자의 통기용하니 그래서 중국 문자를 빌려서 그 쓰임을 통하였으니 중국 문자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를 빌려서 그 쓰임을 통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그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위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만물지 정이죠. 만물의 정을 이로써 다 통하게 하였으며 이때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얘기하는 뭐죠?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가 되는 거죠? 중화인민민주주의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되죠. 대만은 어떻게 되죠? 어쨌든 뭐 해가지고 둘 다 줄여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호칭이 되는데 이때 중국은 그게 아니죠. 그 주변 여러 변방들 국가들 제후국들이 있으니까 제후국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읍지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황제가 있는 곳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 이 개념이에요. 나라의 가운데 한 개념. 그러니까 모든 그 문화의 가장 중심 원료는 황제가 있는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문자를 빌려서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문자를 빌려서 그 쓰임을 통하였으니 그런데 내 지금 말하고 글자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시유 예조지 서예라.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장부 방예 그 다음에 원 뚫을 착자가 아니라 뚫을 거기서 구멍 조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굴착기라고 할 때는 착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구멍이라라는 의미에서 구멍조로 읽어요. 그래서 방예 그 다음에 원조 다시 말해 장부라고 하는 거지. 장부는 이렇게 그 도끼자루 호미자루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모난 그 자루를 그죠? 네모난 자루를 어디냐면 자 이 둥근 구멍을 뚫어 놓고 네모난 자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어라고 하는 것은 또 어긋날 서 어긋날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조지 서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자루를 이 둥근 홈에다가 끼우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어긋나서 그죠? 어긋난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조의 그 어긋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쓰는 말 그다음에 문자가 다르니까 참 힘들더라. 맞기가 참 어렵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서로가 어긋나니 기능 다리 무해화 이렇게 됐죠. 어찌 능히 그것이 이르러서 막힘이 없겠는가. 그죠? 막힐 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그리라고 이것이 지르면 예조. 이 자루가 요 속에 딱 들어가서 딱 안착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걸 뭐 톱으로 쓰던가 뭐 도끼로 쓰던가 호미로 쓰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안 맞으니까 잘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맞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헐거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두루 이르러서 막히지 않겠는가 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개 각수 소처이 안하니 요컨대 그래서 각각이 처한 바를 따라서 내가 어디다 발 딛고 있느냐라는 말을 따르는 것이 편안한 것이니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충청남도 서천 지역 출신이더라. 그러면은 내가 평생 우리가 먹는 것은 더군다나 어렸을 때 한번 익히면 이게 버려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먹어?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부모까지 다 욕해버리는 겁니다. 참 조심들 해야 돼요. 그죠? 당신은 어째 행동거지가 그렇고 어째 말투가 그래. 나더러 어쩌라는 소리야. 나 이렇게 타고났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화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포용력 있게 받아주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동화가 되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는 대인이 하는 짓이고, 그죠? 소인배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왜 그따 이러하니? 그러면서 어거지로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반발감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하나로 어우러가지고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한데, 세종님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각각은, 그죠? 각각이 그 처한 바를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거처하는 바에 따라서 편안해지는데, 불가 강지사 동냐리요. 그죠? 그죠? 가히 어거지로 하여금 갖게 하지 못하느니라. 불가 강지사 동냐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모난 그 자루를 둥근 구멍에다가 끼고 넣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둥글면 둥글대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 그 처한 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둥그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네모난 걸 끼우는 게 아니라 둥근 걸 갖다 끼워야 된다. 한국 사람들 말은, 그죠? 이 조선 사람들 말은 다르다. 그럼 그 조선 사람들 말에 여기다가 맞춰서 써야 된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어거지로 이것을 갖게 할 수는 없느니라. 이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되더라도 문화가 남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갔던 조선족들이 있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자, 이거 봄 날씨도 아니고 겨울 날씨도 아니고 오실오실 하다가 했더니 이 친구 우리 안내인 자체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왔길래 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이 속에 뭐가 들어간다? 전기장판 갖고 다녀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상하이 날 자기가 이거 한 20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도저히 이 날씨에 적응을 못 한대요. 이건 추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실오실 뼛속까지 이게 스며드는 그 찬 기운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른바 문화예요. 오랜 세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거기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부모가 살고 그리고 부모가 살면 우리 온돌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에 한번 익숙해지면 이거 바꾸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면서도 침대 놓으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온돌대죠. 근데도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사우나 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진짜 사우나 좋아합니다. 왜? 가면 뜨끈뜨끈한 맛이 있거든요. 아랫목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뜨끈뜨끈한 맛. 이게 바로 이제 그 문화라는 건데 그렇다고 어거지로 강요할 수 없다. 어거지로 침대 생활, 입식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반반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능다리 뭐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 동방예양 문장이 그죠? 오 동방이다. 오 동방이니까 우리나라 이 동방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있는 그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방 개념이 그 표준점은 우리 시간의 표준점이 어디라 그랬나요? 황하문명관에 그리니치 천문대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낙양이었죠. 여기 지금 우리 요 시간대 아마 이거 공부를 할 텐데 여기 지금 들어갔는데 급하게 이게 쓰다 보니까 이 시간표는 대체로 비슷하긴 할 텐데요. 여기 서경은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전편, 순전편 할 겁니다. 우설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 기점이 어디냐면 낙양이에요. 낙양이 표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낙양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정하고 표준시를 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볼 때는 동방입니다. 자, 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뭐 동방의 횃불이야 이거는 별개 문제. 인도에서 볼 때도 어쨌든 동쪽이니까. 자, 그래 우리 동방에 예와 악과 그다음에 문장이 그다음에 모의 같을 모자죠. 같을 모자 그다음에 비길 의자 빗댄다 비긴다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견준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동방의 그 문장이 예악과 문장이 화하 중국과 비슷하여서 비슷하다 같아서 화하라고 할 때 화하는 무슨 의미냐면은 화하 중국의 그 수도가 두 군데였죠.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중국의 우리가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꼽힌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완성된 곳이 황하라고 그랬죠. 이게 황하 문명입니다. 자,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죠. 이거는 황하. 황하 문명인데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표현하다 보면은 그죠? 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아주 고급스러운 문명입니다. 이것이 자 요순 시대를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경의 의미에 그 우서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서경의 바로 우서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죠?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름하여서 이 모든 문화를 그 완성을 시켜놓은 것인데 그게 바로 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 문명, 그죠? 이 모든 문화가 가장 밝게 빛난다 이거죠. 이게 문명사회입니다. 그 문명사회라고 하는 결국은 하늘에는 천문이 있듯이 그래서 하늘을 천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땅에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인문사회입니다. 그 인문사회를 이룬 것이 바로 황하강 유역이 되고 그 인문사회의 그 정점이 바로 요순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황하문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역사의 부침, 전쟁을 통해서 이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죠. 서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양과 장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서쪽의 산이 뭐냐면은 이쪽은 태산이죠. 산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 정리만 어마어마한 이게 역사 이론이 되는데 이게 태산 문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라 황하 문명권은 어디로 가더라?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 바로 뭐냐면은 화산이죠.
이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가 원래 이제 하나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하, 문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문명에 의해서 뭐가 됐더라? 동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족속들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이 어디냐면 저 서쪽으로, 그죠? 화산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죠? 화산 쪽으로 가고 하나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다 보면은 어디냐 저쪽에 그 우임금 뭐 치수사 발원처 이쪽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번에 가다 보니까 이제 있던데 그래서 이거를 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명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괜찮다 보니까 동화가 되었더라. 어쨌든 요는 결국은 어디에 복속이 되냐면 여기에 복속되는 거죠. 인문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음양 오행의 이치가 되고 그래서 여기 쓰는 바로 중화, 우리가 보통 중화 또는 화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주로 그죠? 중국의 그 한나라, 진나라, 명나라 이렇게 쭉 여기 써 있죠. 명나라 말기 때 어디로 가느냐? 저 남경으로 가는 거죠. 남경으로 가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 남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명나라 말기에 저 북경으로 갔다가 청나라가 북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4대 그 서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화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문화적 뿌리 쫙 찾다 보면 야 그게 결국은 저기 뭐예요? 황하 문명인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화하고 비슷하고 같고 그래서 그런데 다만 방언지어 불려지동하니 그죠? 방언의 말이 같지 더불어서 같지 아니하니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심이니까 나머지 뭐예요? 동방, 그죠? 서방, 남방, 북방, 그죠? 중심을 주변으로 한 변두리의 말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방언이 되는 거죠. 됐죠? 방언, 그럼 우리가 보통 지방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자, 서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너 지방말이다. 사투리다 그러면 지방말이잖아요. 경상도 말이냐, 전라도 말이냐, 충청도 말이냐. 다 방언이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에 황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수도를 중심으로 보냐면 동방의 방언, 서방의 방언, 남방의 방언 다 이렇게 있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 소리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방언 그러면 낮은 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다만 우리는 동방의 말이라 이 소리입니다. 방언지어가 언이라 하지 않고 어니까 바로 우리가 쓰는 말 개념에서 어짜 썼죠? 이런 글자도 잘 보시고 그래서 같지 아니하니 더불어서 같지 않다. 누구와 더불어서? 화하와 그죠? 화하 중국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학서자 환기 취지지 난효하고 학서자라고 하는 것은 글을 배우는 자 그죠? 글을 배우는 자 근심했다. 무엇을? 지취가 되는 거죠. 지취 거꾸로 하면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난효 알기가 어렵고 알기가 어려움을 근심하였고 말과 글자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참 공부하기 어렵죠. 우리 지금 공부하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만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기가 참 어렵고 또 치옥자 병기 곡절지 난통하니 치옥자 그럼 옥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가네 법원 그죠 재판관들 이런 막 경찰 법원 이 다쪽입니다. 옥을 다스리는 자들이 기 곡절 난통하니 왜 그 곡절이 어떠한지 그죠 무슨 연고로 저 사람 지역까지 해서 이른바 소장을 쓰는데 그죠 소장을 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듣고 할 수가 없고 이게 문서의 증서 소장을 써서 막 하는데 이건 내가 이 관리로서 참 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송사를 버리고 싶어도 내가 소장을 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송사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요. 그럼 내가 소장을 쓰긴 썼다면 내가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저자가 내가 변호사라고 지금 하나 사긴 샀는데 저자가 과연 제대로 내 뜻을 이렇게 제대로 펼치게나 했는지 어렵다 이 소리예요. 어쨌든 치옥자가 그래서 그 곡절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하소연을 하고 싶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다 펼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통하기가 어려웠느니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종임금이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요.
유례없이 우리나라에 이 송사 사건이 많았다고 어느 분이 검토를 정말 쭉 해서 논문 하나 써서 발표했죠. 뭐 일본보다도 얼마나 많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글이 그만큼 쉽더라 이 소리예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 백성들의 민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골치 아파지겠죠. 제가 이제 모르면은 적당히 얼러치고 떨칠 텐데 이자들이 웬만한 건 다 읽죠.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지도 않죠. 이제 요즘에는 철저하게 뭐에 복속되냐면 돈에 전부 다 이 종속이 돼가지고 참 이게 또 글하고 또 다르게 또 생겨나는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치욕자 병기 곡절지 난통이라 했고 그래서 신라 설총이 그래서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설총이 시작 이두하여 읽을 독자를 그냥 두라고 하는 그저 이 글자 개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서 이두라고 하는 것은 이가 바로 관리리자가 되는 거죠. 이른바 하급 관리들이 어쨌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로서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옛날 이 글자만 중국 문자만 그대로 갖다가 한자만 갖다 계속 갖다 쓰다 보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말처럼 비슷하게 일부는 고쳐서 쓰는 거 있죠. 받침 토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두 문자를 만들어서 변형된 글자죠. 이 변형이 가장 심한 것이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두를 만들어서 관부 민간이 지금 행지이니라. 그죠? 관부에서 관청에서뿐만 아니라 저 민간에서도 지금이라는 말이 그죠? 이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제 지금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졌느니라. 제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두문자 조금씩 쓴 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 세대들 이두문자 조금 쓰셨을 겁니다. 한문 문장 일기 쓰는데 막 보면은 이건 한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뭐뭐 합니다. 뭐라 한 등식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합니다라는 말 이를테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뭐뭐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든가 어떤 데는 소리만 빌려서 아니면 뜻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이게 이두 표기 방식인데요. 재밌어요. 가끔 이제 옛날에 그 고려시대 가요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가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졌느니라. 연이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옛날 소설이나 조선시대 때 보려면 이것까지 다 볼 줄 알아야 돼. 이두까지 봐야 되죠. 또 이름하여서 언문까지 봐야죠. 또 한자도 봐야 되죠. 참 골치 아픕니다. 연이나 개, 갓, 자이, 용이라. 그렇지만 이두도 결국은 뭐예요? 글자를 빌려서 쓴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빌려서 썼으니 혹질이라. 난삽하다라고 할 때 이 삽자입니다. 어렵다 이러는 소리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래서 합니다. 그죠? 합해서 진흙이라는 소리야. 뭐냐 이게 많다는 소리냐 그잖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뜻글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게 진흙니자를 잘못 쓴가? 그죠? 진흙하고 막 뒤섞였다는 소린가? 이런 식까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혹 막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두까지 서니까 혹 어렵기도 하고 혹 막히기도 하였느니라. 그래서 비루 무게의 이인이라. 그래서 비루하여서 아주 그냥 천하고 더럽고 하여서 다만 그죠? 더러워서 그죠? 뭐라고 상고할 뭐라고냐? 무게 이인이라 해서 어떻게 돌아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살펴볼 수가 없더라 이 소리예요. 살펴볼 수가 없어서 지어 언어지 간에 그래서 언어의 사이에 이르러서 즉 불능 달기 만일런이라. 그래서 그 만 가지 가운데 하나 그죠? 만에 하나 우리 이 말 쓰죠? 만에 하나라도 능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는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만 가지가 있어도 그 하나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더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해년 겨울에 그죠? 개해년 겨울이다 그게 아마 46년이 되겠죠? 1446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